트럼프가 어제 일본의 이 호위함, 말만 호위함이지 실질적으로는 헬기 항모인데요. 지금 일본이 이런 헬기 항모들을 조금 더 고쳐가지고 그냥 이제 수직 이착륙이지. 그러니까 과거처럼 길게 되어서 뭐 100몇십 메다 이렇게 되어서 다시 합시다. 과거처럼 몇백 메다 이런 이 활주로를 이 항공모함 위에 이렇게 마련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항공모함을 너무 크게 만들면 그 유지 비용이나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굉장히 많으니까 작고 콤팩트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공격용 정찰용 헬기를 싣거나 또 최근에는 수직 이착륙기, 과거에 이제 영국이 만든 해리어기라는 게 있었고요. 또 지금 미국이 F-35를 A-B-C로 만들면서 그 중에 해병대용 B형은 바로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새롭게 만드는 이 호위함 가가호는요, 미국과 일본의 과거 전쟁과 깊숙하게 관련이 있는 지금 사연이 있습니다. 가가는 원래 일본 제국주의 시절 2차 대전 때 항공모함 이름이고 21년에 전함으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28년에 항공모함으로 개조돼 가지고 32년에 상하이 그리고 그 이후 중일 전쟁에도 참여하고 또 41년에 12월 7일 진주만 기습 때도 선봉에 선 것이 가가 항공모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영화 등으로 이미 널리 잘 알려진 일본 해군이 반 이상이 괴멸된 미드웨이 해전 때 미 해군의 폭격기에 의해서 급강하 폭격기에 의해서 침몰을 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한 지 73년 만에 그러니까 42년에 침몰했으니까요. 2015년 8월 27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가가함이 새로 진수되었어요. 그래서 만들 때부터 이름은 호위함이라고 해놓고는 항모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서 약간만 개조해서 항공모함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함은 항공기 창 정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서 즉 이 배에서 항공기를 뜯어가지고 분해 조립하는 부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배이며 그래서 창 정비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 항공모함이 비행기를 싣고 다니다가 그 비행기를 고쳐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항공모함에 싣고 있으면 짐이고 고치려면 또 딴 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의 핵심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의 수리는 완료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리고 못 고치는 거는 버려버리는 이런 식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이 이 가가함을 항공모함으로 바꾸기로 했고 그래서 이 항공모함으로 바꾸는 데는 그럼 뭐가 있어야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은 항상 탑재기가 있어야죠. 함재기가 있어야죠. 헬리콥터 싣고 다니는 걸 항공모함이라고는 안 부르지요. 조그만한 무슨 뭐 구축함, 호위함 이런 것들도 다 헬리콥터는 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F-35B를 갖다가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 작업을 내년부터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공모함을 가진다. 보통 이런 군의 국방력에 있어서 항모를 가지는 나라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차 대전 때는 있었습니다만은 항공모함을 다 없애버리고 경항공모함만 이렇게 하나가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도 경항모만 유지하고 있지 큰 항공모함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러시아도 항공모함을 대부분 고철로 팔아버리고 자 이러고 이 항공모함이라는 배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요, 지금 이 가가오 같은 헬기를 실는 호위함을 2척을 개조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항공모함이 지금 2개가 새로 생기고, 일본이 헬기 항모가 4개가 있는데 이제 이 4개가 다 항공모함으로 개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F-35 비행기를 13대 있고 앞으로 뭐 한 30대 더 들어올 건데 105대를 미국에 더 주문해서 F-35A를 105대, F-35B를 42대, 이래서 F-35만 147대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아마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 남북한을 포함한 공군 전력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인 전력이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전에서는 이 좀 떨어지는 비행기를 100대 있어봤자 성능이 우월한 스텔스기 좋은 거 한두 대를 못 당하는 그런 어떤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22 랩터는 실전에서 한 100여 대 이상을 격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1조 6,500억짜리 이지스 함도 여러 척 있고 신형 잠수함도 19척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제 자위대를 일본을 벗어나는 그야말로 대양 해군을 비롯해서 이제 일본 군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를 했고, 일본이 왜 이번에 트럼프를 3박 4일간 불러다가 이 투어를 시킨 거죠. 관광을 시켰죠. 그러고는 마지막 일정이 가가함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하게 만들었느냐. 그게 지금 굉장히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아베와 함께 트럼프가 미군에 의해서 격추되었다가 다시 만들어진 가가 호위함 항모에 올라서 일본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지키는데 이 배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일 정상이 함께 자위대와 미군을 나란히 그 가가호에 태워놓고, 여기에는 미군하고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 5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도 한 250명이 실려가고 자위대도 한 250명이 있은 거예요. 그 앞에서 트럼프가 아베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결국은 미일이 군사적 동맹체라는 것을 트럼프가 전 세계에 선언을 해 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이 재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그 재무장하는 항공모함 안에 가서 거기서 너네들 우리하고 같이 적들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승인을 해준 거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호위함 가가는 서태평양부터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바다에서 미 해군과 밀접하게 연대하며 지역의 다른 국가 해군과 작년부터 협력해오고 있다. 앞으로 가가를 개조해, 아주 대놓고 트럼프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일본과 지역 평화 그리고 안정에 한층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일본이 이제는 배를 가지고 누비고 다니면서 전력을 자랑하기보다 항공모함을 만들어 가지고 항모 군단으로 누비고 다니는 것은 그게 훨씬 때깔이 좋죠. 자,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이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한 척이 있고 또 한 척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그 항공모함이 바닥에 비행기가 뜰 때 나오는 열기를 이렇게 견디게 하는 철판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지금 한국 겉으로만 커다랗게 항공모함이지 실제로는 억만진창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으로 지금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나라는 지금 미국 빼놓고는 일본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중국 항공모함과 일본 항공모함이 붙게 되면 그 승부는 뻔하게 결론이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70년 수건이던 항공모함을 통한 대양해군, 즉 일본이 방어적 자위대가 아니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일본군으로 가는 부분.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평화 헌법이 개정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의 모티브를 당시 가가호의 피해자였던, 진주만 피해를 받았던 미국이 또 미데이 해전에서 가가호를 이렇게 폭격해서 침몰시켰던 미국이, 그 미국 대통령이 새로 만든 준항모 가가호에 올라서 이제 일본과 함께 이 지역을 지키자, 우린 동맹이다 하고 미군과 일본군을 나란히 세워놓고 그 앞에서 아베와 트럼프가 연설을 하게 만들었다. 이거는요, 이걸 때문에 그렇게 아베가 써모무슨 경기장에 의자를 만들고 하루에 밥을 3번 먹고 골프 치고 로바다 야끼집에 데려가고 뭐 프로 골프를 데려오고 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일본이 저렇게 국왕적의식을 핑계로 트럼프를 불러들였을까? 일본의 최종적인 트럼프를 부른 목적은 일본에 와서 잘 쉬고 대접받고 또 너네 비행기도 사고 다 할 거니 우리가 이제 재무장을 하는 부분을 트럼프가 승인해 달라. 한국 자들 못 믿지 않겠나? 실제로 트럼프와 아베가 연설을 하는 동안에 한국 이야기가 각각 한 번씩밖에 안 나왔답니다. 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철저하게 패싱이 되었고 트럼프는 기껏 한국을 언급한 게 중국과 한국 사이에 북한이 위치해서 부동산 업계에서 위치가 좋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아베도 고작 한 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 가가호에 들은 뒤에 또 미국의 강습 상륙함 와스프함에 또 별도로 들렀어요. 거기에서 미군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시어 오브 재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일본해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준 거죠. 자, 이건 뭔가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참으로 부럽고 진짜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싶은데 한국은 끊임없이 중국, 북한에 경사되면서 미국에 애를 먹이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속이는 이제는 해체되어가는 과거의 동맹이고 일본은 과거에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인명이 쌍방간에 죽었지만은 그 적이 이제 미국의 보스를 모시고 이 지역에서 자기의 주도권을 좀 인정해 주라 하는 행사에 트럼프가 일본 어깨를 두들기면서 이 지역에서는 네가 나를 대신하라 이렇게 지금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의 무기나 미국의 투자들을 엄청나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가호가 길이가 248m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직 이 착륙기를 가진 항공모함이 됐을 때는 지금 일본의 헌법 구조 2항에 공격적인 전력을 보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어적 전력만요. 그런데 뭔 이런 항공모함이 공격적 전력이지 방어적 전력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가를 항공모함으로 바꾸고 또 미일 안보 협력과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동맹적 역할 충성을 명세하는 것은 일본이 군사 대국화로 가는 부분에서 결국은 트럼프가 이것을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2015년 8월에 이 가가호와 같은 2대의 배가 이즈모급이라 그러죠. 만들어졌을 때 악마의 배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독일이 만약에 유럽에서 항공모함을 만든다면 아마 EU 차원에서 독일이 그런 걸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받게 될 거고 아마 만들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은 똑같은 패전국이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서 또 미국을 다루는 뛰어난 테크닉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항공모함을 승인받았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이 지역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우리가 좀 설치겠다라는 부분을 결국은 트럼프가 인정해줬고 결국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곧 개정될 거다. 그러니까 이 배가 헌법을 개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 대다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찬성으로 가고 있고 일본이 이제 아시아에서 군사 대국으로 가게 되는 부분에 북한이 혁혁하게 기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일본이 지금 매년 방위비를 엄청나게 늘려갈 때 한국은 일본보다도 머지않아 곧 전력이 훨씬 군사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일본과의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국은 지금 일본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편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 편이고 북한이 우리 편입니까? 어쨌든 트럼프를 데려와서 저렇게 시끌벅적하게 관광시키고 국왕저기식에 축하해달라는 명분으로 억지로 끌고 와서 3박 4일간 있게 만들고는 일본은 저가 원하는 걸 손에 따넣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과 중국에 하는 고락선의를 보면 일본이라도 무장을 해서 그나마 지금 견제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 북한과 중국을. 우리가 지금 이 국방을 해체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일본 보고 무장해서는 안 된다고 할 시점인가. 누가 우리의 동지고 적인가를 지금 문 정권만 모를 뿐이다. 어쨌든 일본은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직접적으로 무장하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